아마도 올해 말쯤에 미국장으로 최소한 반 정도는 넘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년부터는 미국장도 같이 공부하는 기릿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 증시도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오늘 또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자율주행 소식이 오랜만에. 자, 여전히 저 기릿은 텐베거를 꿈꾸고 있는 섹터 중 하나죠. 자율주행. 오늘 좋은 소식이 오랜만에 등장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에서는 자율주행차 규제를 완화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머스크가 트럼프를 찍은 이유가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 규제를 완화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미국이 중국과 혁신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 위험이 어느 때보다 더 높다며 규제 때문에 이러한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된다라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 우리나라에서는 라이다 표준을 정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라이다는 연평균 35% 성장이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빠르게 정부에서 현대차, 현대모비스, LG노텍, SOS 등과 정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 오랜만에 조금 고개를 들어줬는데 연속성이 나타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부터 올해 1월까지였죠. 그때까지 뜨거웠던 기업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개가 가장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SOS렉과 Y팜, 오늘 또 이 두 개가 가장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차트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바닥의 영역이겠죠. 여기서 거토양이 나타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나트륨 배터리 시대가 오나. 자, 이번 주 초에 우리가 봤던 내용인데 이게 주가가 좀 뒤늦게 올라가네요. 중국에서 나트륨 배터리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나타났고, 그리고 이 나트륨 배터리는 무게는 좀 무거운 편이지만 톱으로 잘라도 총으로 쏴도 불이 안 난다는 장점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나트륨 말 그대로 소금이죠. 만들기 저렴하다는 장점과 극저온에서도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네요. 자, 이 모든 거 전부 다 공부했던 내용이죠. 그런데 지금 국장에서는 조금 느리게 이 부분을 기대하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나트륨 배터리 관련주 A형 케미칼 그리고 자이글 등이 오늘 상한가에 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입니다. 하나솔루션, 나 이제 시작이야. 요즘 하나솔루션이 달라졌습니다. 거터양 이후에 오른쪽으로 쭉쭉쭉 치고 가는 모습. 이렇게 올라갈 줄은 아무도 몰랐겠죠. 2차전지와 함께 친환경은 최악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으며 트럼프까지 당선되면서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또 사이클이 돌아오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하나증권은 하나솔루션의 미중 분쟁, 반사수의 기대감, 그리고 가파른 실적 개선이 나타날 것이라며 목표주가 34,0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하나솔루션 실적이 공개가 되었는데 서프라이즈가 나타났죠. 원래는 600억 적자로 예상이 되었지만 까보니까 300억 플러스로 분위기가 확실하게 바뀌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보면은 2차전지랑 다 똑같은 거죠. 사이클 산업이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는 서프라이즈 하나부터 시작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이 서프라이즈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잘 나가는 기업이 있다고 할게요. A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친구는 이제 사람들의 눈높이가 계속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오히려 주가는 하락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게 사람들의 기대는 갈수록 높아지는데, 왜냐면은 이때까지 보여준 게 있으니까요. 하지만 가면 갈수록 그거를 만족하기는 당연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고점을 치고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 첫 출발은 바로 실적 쇼크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가이던스가 꺾이거나,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치를 만족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은 고점에서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이제 밑에서 올라가는 애들은 태양광이나 2차전지나 완전 그 사람들의 시각이 바닥 아니겠습니까? 이거 더 이상 나빠질 때가 있나? 이 정도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안 좋다 보니까 실적 전망을 해도 최저를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대감을 넣어서 잡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런데 그 말인즉슨 서프라이즈가 그만큼 나오기 쉽다는 의미가 됩니다. 항상 이제 최저를 잡다 보니까 중간만 해도 뭐야 왜 이렇게 잘했어, 이런 얘기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몇 개 분기는 계속 지속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번에는 좀 좋게 나왔지만 다음에도 또 좋을 일은 없지 않겠어, 그래도 좀 최저로 잡자 라고 했는데 또 서프라이즈를 내고 또 서프라이즈를 내면은 아마도 그때쯤 주가는 우리가 저걸 내가 왜 안 샀나 라고 할 정도로 올라간 다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사이클은 돌고 돈다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왔습니다. 그 말인즉슨 하나솔루션 이제 시작일 수 있다는 거죠. 자, 하나솔루션과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의 주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닥에서 겉토양이 확실하게 터지는 모습이 나타나죠. 아직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조금 약한 모습인데 하나솔루션이 대장주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하이닉스 서프라이즈지만 목표가 하향. 자, 하이닉스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씩 나빠지는 모습이에요. 어제 서프라이즈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하더니 오늘의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쏟아졌습니다. IM증권은 20만원까지 낮추는 모습. 지금보다 주가가 조금만 오르면은 야 이건 고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다른 증권사는 평균 25만원 정도를 외쳤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이닉스가 안 좋은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반기부터 하이닉스의 실적이 나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2분기까지는 괜찮겠지만 하반기에는 AI 수요가 감소할 수 있으며 결국은 실적이 나빠지게 된다고 하죠. 아까 말했던 사이클 고점이랑 똑같습니다. 사람들의 눈높이는 계속 높아져 있는데 하지만 뭔가 조금만 삐걱대도 이제 목표 주가가 꺾이기 시작하고 주가는 하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어쨌든 AI 수요가 감소한다는 것, 결국은 HBM의 영광은 슬슬 끝나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IM증권은 왜 이렇게 더 보수적으로 가격을 잡았나라고 봤더니 경기 둔화 가능성까지 꺼내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ISM 제조업지수가 하락하고 있어서 이에 SK하이닉스도 결국은 주가가 조금 더 많이 하락하지 않겠나. 그리고 또 동시에 경기 둔화까지 얘기를 한다면은 증시도 좀 안 좋게 보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현대차 나도 실적 좋은데 하향. 현대차의 목표 주가가 또 하락했습니다. 25만원으로 신한투자증권이 하향시켰다고 하며 여전히 관세 리스크가 남아있다는 평가. 그럼에도 상당히 높은 배당은 매력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상승 동력이 부족하다고 하고 결국은 관세에 모든 게 달렸다고 하네요. 자, 저의 시각은 동일합니다. 경기가 안 좋은데 차량이 팔리기가 어렵고 결국은 프로모션이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어서 아마도 이제 현대차를 사러 가면은 이제 대부분의 차량을 2주 내에 받을 수 있는 거 플러스 그리고 인기가 없는 차종은 무이자 할부를 한다는 이러한 얘기가 들릴 때쯤 그때부터 슬슬 담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방금 전에 봤던 대로 IM증권의 말처럼 경기 둔화가 나타난다면 더 상황은 심각해진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기아가 오늘 쇼크가 살짝 나타났습니다. 매출은 예상보다 조금 더 높아서 사상 최대 실적을 꺼냈다고 하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예상보다 나빴어요. 그만큼 수익성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미국 증시는 이 와중에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지난밤에도 미국 증시는 상승하며 오랜만에 3일 연속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별다른 호재 소식이 나왔던 거는 아니고 오히려 중국 측에서 미국이랑 협상 안 하고 있음, 쟤네 거짓말임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주가는 올랐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결국은 협상 낙관론이겠죠. 주요국들과 관세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고 어쨌든 트럼프가 합의를 원하고 있다는 점도 호재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자, 나스닥 주봉입니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의 차트인데 항상 오름이 있으면 떨어짐이 있고 오름이 있으면 떨어짐이 있고 오름이 있으면 떨어짐이 있겠죠. 다만 이게 V자로 올라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올해는 조금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미국장은 좀 답답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대신에 한국장과 미국장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내년은 또 다르겠죠. 올해 쉬었던 미국이 내년은 또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 길이 새 생각대로 저 길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국장이 정말 좋고 미국장이 좀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이런 모습을 나타낸다면은 아마도 올해 말쯤에 미국장으로 최소한 반 정도는 넘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년부터는 미국장도 같이 공부하는 길이 될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미국 증시가 마감하고 인텔과 알파벳의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둘 다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인텔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매출과 순이익 모두 다 좋았지만 2분기 가이던스가 월가의 전망이 미치지 못하면서 실망감이 나왔다고 하고요. 시간에서 5%나 급락했다고 하네요. 그 반면 구글 같은 경우는 1분기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12% 상승, 시장 예상치 10%를 웃도는 실적을 꺼냈습니다. 관세 정책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증가하면서 기업들의 광고 지출이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선방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알파벳은 오히려 시간에서 5%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어제 한미 2+2 협의가 있었죠. 잘 됐다는 소식입니다.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경제부총리와 산업부 장관이 미국 대표단과 1차 협의를 마쳤다고 하고요. 한국 정부는 무역 균형과 에너지 안보, 조선업 재건을 제안하며 상호 관세와 자동차 및 반도체 관세 등 품목별 관세에 대한 면제를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미국 재무부 장관은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자, 다만 지금 한국은 리더가 부재한 상황이라서 협상 타결을 서두르기는 어렵다고 하고 일단 틀은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관세 유예 기간인 7월 8일까지 관세 폐지를 목표로 합의를 추진한다고 하고 이러한 소식이 나타나면서 오늘 조선주 매우 뜨거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어제 실적도 좋았는데 또 협상도 잘 됐다고 하죠.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글로벌 물동량은 본격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관세 전쟁의 그러한 리스크가 슬슬 다가오기 시작하는 건데요. 해운 업계에서 관세 여파가 나타나며 글로벌 물동량이 감소 중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컨테이너 예약은 3분의 1 정도 줄었으며 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은 1%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등장했네요.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야, 컨테이너 물동량 감소는 1979년 이후 딱 2번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때 8.4%가 감소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 0.9%가 감소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 1%가 감소한다고 하니까 상황이 심각하구나, 코로나급이구나 라는 얘기도 나타날 수 있겠네요. 자, 다만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수입하게 될 경우에는 수요 감소가 일부 상쇄될 수 있어서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SK텔레콤 카카오 주식 팔아요. SK텔레콤이 카카오 지분을 매각한다는 이야기가 떴습니다. 2019년 10월에 카카오랑 지분 교환을 하면서 같이 으쌰으쌰 해봅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매도한다고 하네요. 무려 4,100억이나 던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야, 카카오 주가가 지금 완전 바닥권인데 야, 이걸 팔 데가 어딨다고 파냐, 그만큼 카카오가 나쁜 거 아니냐, 이러한 걱정과 동시에 주가는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겠죠. 어쨌든 SK텔레콤 왜 팔았나 봤더니 이유는 있었습니다. SK텔레콤이 현재 SK 브로드밴드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필요 자금이 1조 원이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팔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알테오젠이 4% 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장 초반에는 잘 버티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 자, 그 이유가 뭔가? 바로 알테오젠이 키트루다 기술을 수출했던 미국 머크사가 할로자임의 기술을 침해했다고 특허 침해 소송에 피소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이거죠. 미국 머크사가 있고 거기다가 알테오젠이 A라는 기술을 줬는데 그런데 옆에 있던 할로자임 이 머크사 보고 야, 그거 너 기술 그거 내 거 같은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식이 나타나면서 알테오젠의 주가가 하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큰 영향까지는 아니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일단 알테오젠은 피고도 아니고 직접 소송 대상도 아니라고 합니다. 제3자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한 할로자임의 특허와는 전혀 다르다고 알테오젠이 밝히기도 했다고 하네요. 자, 다만 리스크는 뭐 존재합니다. 이러한 소송이 걸렸다는 것 자체가 좀 기분이 나쁘고 이 소송이 만약에 길어지게 되면은 키트루다 SC 출시 지연, 그 말인즉슨 알테오젠이 돈을 받는 시간이 미뤄진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서 장기적으로 불편한 모습은 이어질 수는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체코 원전 최종 계약이 고압. 체코 당국에서 경쟁사들이 제기했던 항소를 기각하고 한수원의 원전 건설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랑 계약한다는 거죠. 당초 3월 중에 최종 계약이 목표였는데 조금씩 미뤄지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지만 다음 달 7일 계약서 서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이 나타나면서 오랜만에 원전 관련주 급등. 자, 두산에너빌리티와 한전산업의 주봉을 보면 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다시 한 번 더 영차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 올라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고용이 줄어들고 있는 게임업계. 상장된 15개의 게임 회사 직원 규모를 확인해보니까 작년 말 기준 911명이 감소했다는 소식입니다. 15개 회사 중 6개 회사가 규모가 늘어났지만 9개가 감축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말인즉슨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비용을 통제하기 위해 인력부터 감축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신규
유저 채용도 보수적이라는 소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만 그 와중에 분위기는 다른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신입사원을 뽑는다는 건 대단한 거겠죠. 넥슨 게임즈는 꾸준한 신작을 출시하며 작년 한 해 직원 수가 15% 증가, 크래프톤도 이제 배틀그라운드의 인기를 바탕으로 직원 규모를 늘리는 모습을 나타냈으며 W게임즈, 카카오게임즈, 컴투스홀딩스, N게임은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게임 이야기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붉은 사막 드디어 나온다. 드디어 검은 사막의 차기작인 붉은 사막이 이제야 나타난다고 합니다. 신한투자증권의 펄어비스의 목표 주가를 45,000원으로 상향하고 투자 의견 매수를 제시. 자, 게임은 항상 신작 기대감이겠죠. 드디어 붉은 사막이 올해 12월에 출시가 된다고 하고, 환희길이 아직 많이 남았잖아. 그러면 뭐 나중에 봐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작년 말에 BTS 올해 이제 다 제대한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엔터주를 사야 된다라고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그때 당시에는 아직도 많이 남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 보니까 그때 안 산 게 후회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 말인즉슨 이 펄어비스도 지금 혹시 매수 기회일까, 이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진짜 좋은 게임 나오면서 한국 게임사들의 분위기를 180도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사실 오늘 뉴스는 다 끝났고요. 어제 봤던 내용이죠.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오늘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 청약하는 친구인데 데이터가 정말 괜찮게 나왔습니다. 게다가 환불까지 해주는 환매 청구권 3개월짜리도 있다 보니까 오늘 만약에 청약을 안 하셨다면 월요일날 한국투자증권에서 청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네카충고에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